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3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운입니다. 자, 밤사이 미증 시에는 뭔가 기적 같은 일을 좀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 기적 같은 일이 뭐냐? 그냥 뭐랄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내용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사실 뭐 우리가 기대하는 뭐 블랙웰 3분기가 아니고 4분기로 이연된 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또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 반전이 생겨서 그래 엔비디아 다시 뭐 급등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초록불이 좀 들어오기를 바랐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같은 마음이실 거고요. 어제 이제 국내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미증시는 사실 지수 자체는 그렇게 하락하진 않고 그런 엔비디아의 개별 종목의 하락세가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안에서 어제는 다양한 일들이 보였는데요. 과연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또 탐색을 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제가 간단하게 시황 정리해 드리고, 이어서는 오늘 글로벌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 하고요. 또 오늘 금요일 항상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화상으로 연결했었던 우리 이나무 교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가운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이번 주만에도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세 번째 지금 경신을 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나스닥은 조금 빠졌습니다. 0.2%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사실 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로 조금 밀리면서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0.22포인트. 이거는 빠진 것도 안 빠진 것도 아니다. 왜냐면은 저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장중에 다 3대 지수가 모두 초록불이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지금 나스닥이 조금 밀리고 S&P 500도 조금 밀린 게 아쉽기만 하고요. 국제유가는 2%대 오르면서 배럴당 WTI 기준으로 76달러 기록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 3.8% 수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나왔던 데이터 중에서는 GDP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금 GDP가 잠정치, 추정치, 확정치 요 순으로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잠정치, 그러니까 속보치보다 추정치가 0.2%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2.8%가 잠정치였었는데요. 3%, 앞자리가 달라졌어요. 미국의 GDP 3% 놀랍죠. 이게 이제 또 소비의 증가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진짜 미국은 미국한다,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고요.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약간 고용 관련해서 노동 관련해서의 지표도 경기 침체 우려를 또 자아낼 만큼의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아주 큰 사안이 흔들흔들 하는데 이런 이제 뭐 경제 관련한 지표들이 그래도 조금 받쳐주면서 버텨냈다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맵을 보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께 핀비즈 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빨간불이 또 유독 진하게 느껴지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보세요. 초록초록합니다. 엔비디아주가 6.38% 하락을 했고요. 또 브로드컴도 0.7%, AMD 0.5% 소폭 하락했고 퀄컴의 주가가 1.3% 하락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2.65% 강세, 그리고 뭐 온세미컨덕터도 2% 강세.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된 주가 조정을 보였는데 어제 밤사이는 0.75% 반등을 했고요. 저는 사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 움직임을 요새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 그 우리 이나무 교수님과 함께 한 달 반 정도 전인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행동주의 헤지 펀드가 붙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진짜 주가 흐름이 견조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한번 지켜보실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른 M7 종목 가운데서는 구글이 조금 빠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 0.6% 올랐고 애플의 주가가 1.4% 올랐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9일 다음 달 9일에 신형 아이폰이 출시가 될 예정이죠. 사실 저도 아이폰을 너무 다시 쓰고 싶어요. 제가 지금 삼성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다시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 약간 엉덩이가 들썩들썩 합니다. 근데 새 아이폰의 생산 물량을 전년 대비 10% 높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16 시리즈의 인기를 기대하는 애플이 부품 공급망 그 업체들한테 한 8,800만에서 9천만 대 정도 제작할 수 있는 부품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지난해에는 8천만 대 정도 수준의 신형 아이폰 초기 부품 주문량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한 10% 정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저희 부품 조금 더 준비해 주세요. 여유롭게 준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이번에 그 애플 쪽에서 요거 흥행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구나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주가는 기대감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의 주가 0.2% 소폭 상승, 아마존도 0.7% 올랐고, 그리고 여기 바로 이제 M8, M8에 포함되는 넷플릭스, 야, 최근에 참 좋죠. 1.26% 강세, 그리고 디즈니도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여기 이제 이미소비재단에서 테슬라 주가 0.2% 올랐지만 홈디포, 로우스가 조금 쉬어갔고요. TJX,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APR과 TJX가 협업관계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었죠. 보니까 유럽, 호주, 뭐 캐나다, 미국에 한 5천 개 정도의 매장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받고 있는 TJX 좀 쉬어갔지만 저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이게 추이를 보고서는 TJX가 약간 좀 스치마로 땡겼습니다. 근데 저는 지켜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켜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소비 쪽에서는 코스트코 전일 좀 많이 쉬었는데 밤 사이에도 0.16% 좀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타겟, 달러 제너럴 그리고 달러트리도 함께 좀 쉬어갔지만 월마트, 코카콜라 또 프록터앤게머 P&G 주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다시 한번 강세 가운데 에너지주 엑스모빌이 1.3%, 쉐브론도 0.9% 올랐고요. 코노코필립스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 단위 모두 좋았어요. 특히 이제 카드사 쪽에 있어서 비자, 마스터카드 좋았고요. 최근에 이제 페이팔 주가가 좀 탄력이 좋죠. 4% 가까이 올랐고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종목들 모두 1% 미만이지만 강세. 그리고 버크셔에서의 B주, 어제 A주 1조 달러 클럽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0.8%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과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실적 발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펌이 난리가 났죠. 어펌. 주가가 제가 봤을 때만 해도 한 3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뭐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펌의 실적이 진짜 대단했던 걸로 아는데 어펌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회사 기준으로 회계년도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강했고 매출 전망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어펌이 지금 사서 나중에 결제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매출 자체도 향후에 한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왔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었던 게 한 6억 2,500만 달러였는데 지금 밴드 제시를 한 게 6억 4천만 달러에서 6억 7천만 달러 사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소비 관련한 기업 중에서 달러 제너럴의 주가 하락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전체 매출이나 이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대요. 사실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 이런 기업들은 좀 소비 침체 구간에서 소비가 더 늘어날 만한 그런 저가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라는 게 조금 의외인데요. 지금 판매 추세 둔화된 것도 그렇고 재정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핵심 고객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서 판매 추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도 조금 애매한데
좀 저가 소비하는 쪽에서도 허리띠를 저가 소비할 정도도 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조차도 못 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겠죠. 베스트바이의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10% 이상 급등했는데 실적 전망은 상향 조정을 한 게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보안 관련한 클라우드 플랫폼 옥타의 주가는 반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옥타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재무 실적을 한번 보면은 수익률이 좀 매수해서 수익률 하락으로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 두 단계나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안 좋았고요. 버켄스탁도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뭐죠? 브록스가 아니라 크록스 만드는 회사도 별로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 버켓스탁도 연간 매출 가이던스에 지금 한 19% 정도로 성장률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하회하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지금 예상보다는 좋았던 수익과 매출 발표하면서 주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전 세계적인 정전 사태를 계기로 연간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포인트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순 매출이 좀 1% 정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는 좀 하락했는데 근데 원래 조사됐었던 애널리스트들은 한 3% 가까이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회사는 조금 이거보다는 감소폭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주가가 아쉽게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목조목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우리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얼마 만에 그렇습니다. 뵙는지 제가 기간을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아침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갖고 네. 뭐 정신이 없었죠, 사실은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다들 우리 투자자분들도 해석하느라 바쁘셨던 것 같아요. 사실 해석이 좀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될 저는 이제 정도였다. 어제 이제 기사에다가 쓰면서 음. 시장의 눈높이는 확실히 맞췄는데 네.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못 맞춘 게 아닌가. 시장이라 하면은 이제 네. 뭐 뭐 증권가 분석가 뭐 다 이런 모든 네.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쪽에서는 네. 사실 이 정도 뭐 실적이면 괜찮지 않겠느냐. 뭐 300억 달러 나온 것도 대단한 거고. 네.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뭐 325달러까지 325억 달러까지 올린 것도 뭐 대단한 거고. 블랙웰도 뭐 4분기에 양산을 계속 뭐 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다 500억 달러 이제 그 자사주 매입까지 나왔어요. 이것까지 보면은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사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단순하게 뭐 GPU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AI 산업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그런 AI 산업의 어떤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시장서도 AI 뭐 과잉 생산론도 조금 좀 많이 좀 하락하고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 이제 주가는 좀 빠졌어요. 네. 빠지면서 이제 시장에서 투자가분들이 이제 손바뀜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타이밍에서 실적이 발표된 걸로 저는 좀 봤고요. 그래서 투자가분들의 눈높이가 조금 더 높았다 시장보다. 네, 그러면서 주가는 빠졌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제 주식도 주가도 한 6% 정도 빠졌는데요. 네. 어제 이제 장외에서 빠졌던 부분 그대로 이제 안고 갔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오늘 이제 시장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경험을 이제 뭐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이 경험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에 네. 삼성전자 경험을 해보면은 한 20년 전만 해도 뭐 64나노짜리 막 나오고 그랬을 때 야 뭐 더 이상 어떻게 이 이상의 반도체가 나올 수 있어 뭐 이건 과잉 생산이야 막 이렇게 얘기됐는데 지금 보면 아직도 반도체가 더 발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보면 AI 산업에서 핵심 축을 맡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뭐 챗 GTP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생성형 GTP 거기에다 이제 로보틱스까지 앞으로 이제 AI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무궁무진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단순하게 과잉 공급론보다는 이건 뭐 단기적일 수도 있다,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장외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할 때 이제 투자분들한테 웬만하시면 한번 조금이라도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게 오.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어제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실은요. 그래서 장외에서도 좀 뭐 매수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100, $110 언저리에서는 이 정도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투자 패턴을 좀 짧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짧게 끌고 왔는데 그러지 네. 말고 이제는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모아가는 이제 그런 투자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결국은 투자가분들의 어떤 손바뀜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는 당연히 이제 뭐 엔비디아는 빠지는 건 당연한 걸로 저희가 봤는데 네. 그래도 다른 IT 종목 특히 아까 이제 실적 발표한 델이라든지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또 괜찮거든요. 네. 이런 거 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AI 과잉 생산론을 과잉 생산 우려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신 데이터들을 하나씩 좀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수는 지금 다우가 계속 최고치 경신하는 게 이게 어떤 영향일까요?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잘 갈까요? 사실 다우존스하고 네. 러셀 2000도 조금 이제 올라요. 러셀 2000도 네, 올랐죠? 두 개의 이제 지수에 그 종목 비중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정유주, 정유, 금융, 예, 그다음에 소비재. 소비. 물론 이제 IT도 좀 들어가요. 네. 하지만 한 4개 종목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크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IT가 사실 좀 약간 조정을 받을 때는 다른 업종들이 좀 힘을 받잖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금융주는 뭐 최근 들어서 금리나 수혜주로 계속 지금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금리나 수혜주에서 또 보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금융 뭐 친환경 산업까지 이렇게 계속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반영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IT 쪽에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IT는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을 본다면은 네. 그렇다면 나스닥은 좀 약간 빠지는 게 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도 한 마이너스 0.6% 정도 나왔거든요. 이것은 뭐 저희가 말씀드린 IT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조정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좀 보여진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도 당분간은 좀 그동안 급등했던 부분들은 좀 완화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이것도 있고 이제 사실은 요 며칠 동안 엔비디아에 이제 사실 묻혀갖고 AI 이제 과잉 생산론에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흔들렸는데 그거 말고 지금 이제 9월달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리스크 확대라든지 이런 시까지 보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펀드멘탈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은 일단은 좀 안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도 사실 하락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네. 최근 며칠 동안은 좀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달러 인덱스도 사실 10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정도로 약세로 확 진행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01.39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이제 그동안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가 다시 이제 한 76달러까지 올라오면서 한 73달러, 2달러까지 내려갔을 때는 이 정도면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것을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얘기가 또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본다면은 그냥 매크로 상황은 중동 문제와 관련된 국제 유가 부분만 조금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AI 과잉 공급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은 시장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뭐 금리나 수혜주라든지 소비 확대 수혜주들 분야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돼 갖고 이제 IT 쪽이죠. 이런 쪽에 좀 저가 매수만 들어오면은 시장이 기간 조정을 좀 끝내고 좀 더 상승 쪽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지금 느낌입니다, 지금. 네. 자, 지금 상황 속에서 진짜 다들 약간 갈팡질팡 하실 것 같은데 그 상황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챙겨볼 게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실적도 이제 엔비디아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지표들은 이제 또 매크로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시 또 매크로인가 또 매크로죠. 싶기도 네. 하고요. 네. 매크로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지표 발표가 됐는데 뭐 어떤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어제 뭐 크게 한 6개 정도 제가 이렇게 지표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 중에서 일단은 뭐 이제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어요. 3.0%로 예비치보다 한 0.2% 포인트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시장을 짓눌렀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누가 도대체 그 얘기를 했는지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알에 대한 공포는 이미 이제 거의 사라졌다. 특히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는 기술적으로 두 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에 우리가 아마 기술적으로 이제 이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GDP 뭐 예비치도 2.8% 나온 상황에서 잠정치가 3%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걸 갖고 누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어제 지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좀 짓눌렀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해소하고 시장에서 계속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가 연착륙으로 간다. 아니면은 골디락스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사실 소비 쪽보다는 투자 쪽이죠. 투자 쪽하고 정부 지출 쪽에서 사실 이 그 수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소비만 어느 정도 확대를 시켜주면은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3%도 넘어갈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IMF라든지 아니면 이제 월드뱅크에서 올해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을 한 2.4% 정도로 상향 조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올해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침체로 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3분기라든지 4분기로 갈수록 네. 결국 소비 부분은 또 확대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4분기 되면은 이제 이 쇼핑 시즌이 또 돌아온다 보면은 이것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다음 금리 인하가 내렸을 경우에 소비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지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제 2분기예요. 7월 달이 아니라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그 잠정치가 이제 어제 또 발표됐는데 제가 근원 PC 이제 그 잠정치를 보니까 2.8%예요. 원래 예비치가 2.9%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이제 이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거든요. 이 지표가. 근데 이게 이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겠죠. 7월 달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 더 떨어질 것인가? 요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만약에 오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에 떨어진 거에 따라서 9월 달 연준에 50bp냐 아니면 25bp냐 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를 빼고는 뭐 매크로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도 뭐 다 오늘 뭐 같이 더 추가하라 한 게 아니라 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좀 회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요. 네. 자, 이 가운데 GDP 발표 난 거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 미국은 건재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약간 이제 이 정치적으로 좀 약간 들어간다면요. 네. 트럼프가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계속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질 않고 있다. 음.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아쉽긴 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 우리가 이제 그 GDP를 계산할 때 C라는 부분이죠. 컨섬션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정치적으로 봐도 또 뭐
기준금리 인하는 뭐 당연시 되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또 트럼프한테 또 불리한 그런 상황도 갈 수가 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 내용을 보면은 뭐 엔비디아 얘기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자면 네. 하락했다. 네. 예. 네. 뭐 오늘까지 이제 어제 장 외에서 빠진 부분을 이제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네. 실제적인 것은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봐야. 다음 주. 예, 다음 주 해봤자 뭐 오늘도 조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반등할 것 예, 같죠? 예, 뭐 약간 이제 손바뀜. 예, 저는 이제 손바뀜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손바뀜. 예, 왜냐하면 단기 투자에 집중했던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네.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저는 이제 9월 9일날 이제 애플이 이제 아이폰 16 공개를 해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지금 주가가 그렇게 세게 반응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야 뭐 지금 선주문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긴가민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시장의 기대감은 이번에 디자인도 좀 새롭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AI 이제 온 디바이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르 ALM이라는 그런 그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을 장착을 해갖고 조금 더 이제 성능을 좀 증가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경계감이 또 반대로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 AI 탑재가 이번에서 바로는 못 나올 수 있다. 한 10월 달 정도는 돼야 이제 제대로 된 게 탑재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는 지난번 이제 그 갤럭시 공개 때 이제 스마트 링이라든지 저 폴더블 폰에 이제 기능을 강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아직까지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스마트링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에 비해서는 이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카메라 기능하고 뭐 디자인을 더 예쁘게 했다는데 네. 뭐 그거 갖고 지금 되겠느냐? 이런 이제 경계감이 지금 교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가가 지금 세게 반응 못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1.46%좀 오르긴 했는데 만약에 과거 같이 이제 9월 9일 아이폰 16을 공개한다, 뭐 새로운 기능이 있다, 탑재됐다, 뭐 선주문 나온다 이러면 사실 주가가 뭐 한 4, 5% 이상은 좀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애플에 대한 것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좀 보지 마시고 한번 좀 경계심도 갖고 양쪽을 좀 보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셔라. 왜냐하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폴더블 폰만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대박인데 그게 좀 안 돼요. 네. 저는 사실 네. 애플 유저분들은 네. 사실 한 번 애플 쓰면은 그렇죠. 네. 다시 다른 데 안 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애플 유저였다가 네. 잠깐 삼성으로 제가 한 1년 반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애플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체 수요하고 네. 이제 신규 수요가 얼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 기능 갖고 과연 이제 중국에서 매출량을 더 늘릴 수 있을지 교체 그렇죠. 수요 말고 신규 수를 더 늘릴 수 있지. 요건 지금 계속 시장에서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능이라든지 네. 추가적인 이런 이제 그 가젯들을 조금 더 이렇게 첨부를 했으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세게 밀어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시장에서 경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그건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지금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 발표하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울타뷰티 그 얼마 전에 버크셔 서웨이에서 다 봐서 네네, 이슈가 맞습니다. 됐는데 네. 지금 아쉽게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매출과 순이익 발표하고 주가 7% 네, 가까이 맞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고요. 네. 뭐 델, 마벨 테크놀로지, 룰루레몬 등등 실적을 발표했는데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이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델하고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괜찮아요. 지금 네. 뭐 나온 거 보니까 매출도 지금 뭐 꽤 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EPS도 시장 전망치를 충분히 상회하면서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 과잉론이 맞는가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나온 상태고요. 반면에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 소비재 위주로 좀 많이 돌고 있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잘 보시면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커지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달러
죄송합니다. 그 달러 달러 제너럴? 달러 제너럴이죠. 네. 달러트리 같이 이제 저가 쪽 이제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좋지가 않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의외다. 사실 다들 좀 좋을 그쵸. 걸로 좀 봤었고요. 저도요. 그다음에 반대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좀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메이시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가 제품들은 할인 시즌에 가야 이제 그 비스를 좀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룰루레몬 실적 나온 걸 갖고 저는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네, 뭐 없고요. 메이시스하고 마찬가지로 백화점 업체와 마찬가지로 한 고가 제품들은 3분기, 4분기로 이제 쇼핑 시즌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때를 감안한다면은 지금 주가가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이것을 한번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달러 트리라든지 달러 제너럴 같은 이제 조금 이제 저가 제품 유통업체들은 당분간 이제 안 보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어차피 경기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갈수록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았다,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소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잘 보십시오.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홈디포라든지 전반적으로 중가 제품 쪽에서는 지금 계속 아니면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계속 지금 상향 곡선을 그려주는데 경기 민감 소비재들죠. 완전 저가라든지 완전히 고가 쪽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2분기는 아직 안 올라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이번에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오늘 반도체 쪽에 붙잡을 수 있는 건 델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마벨 테크놀로지도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8%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국장에도 또 부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좀 바라보겠고요. 앞으로 일정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신 게 뭐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오늘이죠.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네. PCE 지수 7월 달께 나오고요. 동시에 이제 오늘 밤에 미시간대 이제 8월 인플레이션 기대치 1년하고 5년이 나오거든요. 네. 요 수치들은 사실 뭐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9월 이제 18일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폭을 아마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네. 단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주는 8월 고용 보고서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기대 반 반. 이렇게 보셔야 네. 될 것 같고 주요 기업 실적도 이제 뭐 금요일은 별로 없고요. 다음 주 한번 보시면 HP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달러트리가 요날 나옵니다. 게임스탑도 나오고 오늘 게임스탑이 되게 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밈 주식이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는 이제 브로드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다음은 저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브로드컴 실적이 좀 괜찮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어떤 우려들을 좀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분간 또 우리 이한수 대표님께서 이 새벽을 좀 잘 채워주실 건데 감사하면서도 네.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아침에 항상 저는 우리 네. 게스트분들 모실 때 감사한 마음은 60, 죄송한 마음 40 그러면서 늘 요청을 드리죠 또.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자, 오늘도 오늘 감사 또 그래너를 투자하면 이완수 대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